이번에는 예제 5.3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반복문의 구조를 살펴보고 반복 처리할 내용, 즉 반복문의 몸체가 여러 줄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5.3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삼각수를 모두 구해서 표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정수형 변수 n과 트라이앵귤러 넘버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ns로그를 통해 간단한 틀을 만들어 보기 쉽게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triangular number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복문이 나오는데 아까 본 흐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실행되어 반복 제어 변수의 초기값으로 n을 1로 초기화했고, 그 다음 부분이 실행되어 반복 진입 조건으로 n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을 설정했습니다. n이 1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해서 세 번째로 반복문의 몸체가 실행됩니다. 이때 반복문의 몸체가 중괄호로 감싸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예제 5.2에서처럼 반복문의 몸체가 한 줄이면 중괄호를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반복문의 몸체가 두 줄 이상의 여러 줄인 경우 중괄호를 쓰지 않으면 첫 줄의 세미콜론에 의해서 반복문의 몸체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 줄을 반복하고 싶은 경우 그 반복문의 몸체를 중괄호로 감싸면 그 감싼 부분이 계속 반복문의 몸체가 되어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반복문의 몸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 코드와 같고, 아까 예제 5.2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각수를 구하는 코드입니다. 일단 triangular number는 0이고 거기에 n의 값이 1이기 때문에 1을 더해서 1이 나오면 triangular number의 값은 1이 됩니다. 이를 ns로그를 통해서 n과 triangular number의 값을 출력하면 1과 1이 나옵니다. 둘 다 정수 변수이기 때문에 %i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반복 제어 변수 내용을 변경한 코드를 보면 플러스가 2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n을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연산자로서 증가 연산자라고 합니다. 플러스를 2개 쓰면 그걸 쓴 p 연산자에 1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플러스 n이라는 코드는 n은 n 플러스 1과 같은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가 연산자는 프로그램 내에서 1을 더하는 연산이 자주 사용되어 만들어진 연산자입니다. 이를 한번 응용해보면 증가 연산자가 있다면 감소 연산자도 있겠죠. 마이너스 n이라고 사용하면 n은 n-1과 같은 코드로서 n값에서 1씩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플러스 n은 n 플러스 1과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n에 1이 들어있기 때문에 1을 더해서 n은 다시 2가 됩니다. 그럼 다시 반복 조건으로 돌아가서 n이 2이기 때문에 n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부합하여 다시 반복문의 몸체가 실행되고, triangular number는 1이고 n은 2이어서 triangular number의 값은 다시 3으로 대입됩니다. 그리고 다시 ns로그에 의해서 출력이 되면 n은 1이고 triangular number는 3이기 때문에 1과 3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10번째 삼각수까지 n의 값과 삼각수의 값이 표로 화면에 반복되어 출력되게 됩니다. 한번 맞는지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표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예제는 반복문의 몸체 안에 ns로그를 넣어서 그 반복문이 실행되면서 n과 triangular number에 들어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제에는 반복문의 몸체가 여러 줄일 경우 중괄호를 사용해서 그 몸체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을 알아보았고, 플러스 n이라는 증가 연산자를 사용해서 코드를 추각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예제 5.4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삼각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과 이를 위한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100번째 삼각수를 구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은 200번째 삼각수를 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에게는 쓸모없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 n번째 삼각수를 물어보고 이에 사용자가 몇 번째라고 응답해서 입력하면 그에 대한 삼각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 더 유용한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변수에 대입을 하는 방식 중 입력이 사용됩니다. 즉 입력이란 프로그래머가 변수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를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값을 변수에 대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예제 5.4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형 변수 n, number, triangular number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nslo그를 통해 사용자에게 몇 번째 삼각수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서 사용자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코드가 입력을 받는 코드입니다. scanf는 어떠한 값을 입력받아 변수에 대입하는 역할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입력을 받을 값의 자료 유형을 큰 따옴표 안에 표현하고 콤마 뒤에 대입될 변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변수 앞에 이런 기호를 꼭 적어야 하는데 이 형식은 나중에 변수의 포인터 부분에 가서 왜 이렇게 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형식으로만 사용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코드를 해석해보면 입력을 받는데 %i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를 입력받아야 하고 그 입력받은 값을 number라는 변수에 대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triangular number를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이제 반복문을 살펴보면 반복 제어 변수인 n은 1로 초기화를 했고 반복 조건을 보면 n은 넘버의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버의 값은 위의 scanf에서 입력받아 대입된 변수로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나타냅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문의 몸체를 계속 반복하게 되므로 그 넘버에 들어있는 값까지 삼각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문의 몸체를 보면 앞에 예제와 같이 삼각수를 구하는 코드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반복 제어 변수의 변화는 일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씩 증가하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까지 계속 반복되어 삼각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문의 밖의 내용은 nslo그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넘버의 값과 그 넘버의 값까지의 삼각수를 구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앞에서 사용한 nslo그를 통해서 어떤 삼각수를 구할 것인가를 물어보면 이 디버그 창에서 만약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입력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100번째 삼각수를 구해서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중첩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